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부엌. 우리에게 부엌은 어떤 공간인가요?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던 사랑의 공간이자 매일 반복되는 설거지와 정리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가정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부엌은 우리의 애정과 살림살이를 모두 담기에 늘 조금은 부족하게 느껴지곤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곳은 바로 그 부엌의 하늘, 상부장입니다. 켜켜이 쌓인 그릇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컵들, 그리고 언젠가 쓰겠지 하며 넣어둔 수많은 물건들.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영감과 실용적인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간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살림 고수들의 지혜가 담긴 상부장 정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부, 정리의 철학, 동선과 효율성. 우리는 먼저 왜 정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보이지 않게 치우는 것이 정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정리는 나의 움직임, 즉 동선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밥그릇과 국그릇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손을 뻗으면 가장 쉽게 닿는 골든존에 있어야 합니다. 밥솥바로 위 상부장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밥을 푸고 국을 담는 일련의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불필요한 움직임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커피 머신이나 정수기 근처의 상부장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네, 바로 머그컵과 유리컵, 그리고 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입니다. 물을 마시고 커피를 내리고 약을 챙겨 먹는 모든 행동이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선을 고려한 수납의 첫걸음입니다. 코너에 위치한 상부장은 깊고 어두워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숨겨진 보물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전식 선반을 사용하면 깊숙한 곳의 물건도 손쉽게 꺼낼 수 있고, 바구니를 활용해 종류별로 물건을 담아두면 바구니채로 꺼내 쓸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공간을 죽은 공간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2부, 일상의 재발견, 버려지는 것들의 화려한 변신. 살림 고수들의 부엌에는 비싸고 특별한 정리 도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는 것들을 재활용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형 정리 도구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그중 단연으뜸은 바로 우유갑입니다. 네, 우리가 매일 마시고 버리는 그 평범한 우유갑입니다. 우유갑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후 적당한 높이로 잘라내면 아주 훌륭한 수납함이 됩니다. 기름병을 모아두어 기름때가 다른 곳에 묻는 것을 방지하거나 각종 소스병을 세워두거나 심지어 서랍처럼 만들어 작은 약이나 소품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우유갑은 얇고 가벼우면서도 의외로 튼튼해서 좁은 공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 압축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상부장 안쪽에 압축봉 하나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수납의 신세계가 열립니다. 가벼운 냄비 뚜껑을 걸거나 S자 고리를 이용해 조리도구를 매달거나 도마를 세워서 보관하는 등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벽에 못을 박지 않아도 되니 전셋집에서도 부담 없이 시도해볼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죠. 다 쓴 고무장갑의 튼튼한 손목 부분을 잘라 선반에 끼우면 훌륭한 거리가 되고, 서류를 보관하던 투명 파일 홀더는 비닐봉투를 뽑아 쓰는 디스펜서로 변신합니다.
이처럼 주변의 물건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부엌은 더욱 창의적이고 알뜰한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3부, 그릇과 컵의 질서, 쌓기, 세우기, 그리고 간격의 미학 상부장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그릇과 컵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상부장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용 빈도에 따른 배치입니다. 매일 쓰는 그릇은 손이 가장 잘 닿는 아래 칸 앞쪽에, 손님용 그릇이나 가끔 사용하는 그릇은 이 칸이나 안쪽에 배치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의외로 많은 집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매번 그릇을 꺼낼 때마다 다른 그릇들을 드러내야 하는 불편을 겪습니다. 포개어 쌓을 때는 종류별로, 크기별로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접시 선반이나 파일 꽂이를 활용하면 그릇을 세로로 수납할 수 있어 공간 효율이 높아지고 아래에 있는 접시를 꺼내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치 책꽂이에서 책을 뽑듯 원하는 접시만 쏙 꺼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컵을 수납할 때는 엇갈리게 놓아보세요. 한 줄은 바로 세우고 다음 줄은 엎어서 놓으면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더 많은 컵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와인잔처럼 섬세한 유리잔들은 물음표 모양의 나사형 고리를 상부장 인면에 박아 걸어두면 마치 근사한 와인바처럼 보이면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4부, 미니멀리즘과 삶, 비움의 미학과 나만의 원칙. 어떤 이들은 최소한의 물건만으로 살아가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합니다. 2명의 어른과 아이 1명. 이 세 식구가 사용하는 식기는 상부장 한 칸을 채 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밥을 해먹어도 그때그때 설거지를 하면 그릇 몇 개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손님 초대를 즐기고 여러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가정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그릇들이 필요하고 이는 결코 낭비가 아닌 정을 나누는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릇은 과감히 처분한다. 혹은 반찬통이 상부장에 비어 있으면 냉장고 속 반찬이 떨어졌다는 신호로 삼는다. 와 같은 자신만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좋은 마음으로 건네는 선물이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이 주시는 그릇이나 살림살이는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저는 꼭 필요한 물건만 두고 생활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의외로 상대방은 당신의 확고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정리란 결국 물건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정을 방문하며 상부장이라는 작은 공간 속에 담긴 다양한 삶의 지혜와 철학을 엿보았습니다. 우유값을 재활용하는 알뜰함에서부터 동선을 고려하는 과학적인 접근, 그리고 삶의 방식을 담아내는 미니멀리즘까지. 부엌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넘어 우리의 일상을 더욱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여러분의 상부장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오늘 들려드린 작은 아이디어들이 여러분의 부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즐거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정리된 부엌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부엌. 우리에게 부엌은 어떤 공간인가요?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던 사랑의 공간이자
매일 반복되는 설거지와 정리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가정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부엌은 우리의 애정과 살림살이를 모두 담기에 늘 조금은 부족하게 느껴지곤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곳은 바로 그 부엌의 하늘, 상부장입니다. 켜켜이 쌓인 그릇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컵들, 그리고 언젠가 쓰겠지 하며 넣어둔 수많은 물건들.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영감과 실용적인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간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살림 고수들의 지혜가 담긴 상부장 정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부 정리의 철학, 동선과 효율성. 우리는 먼저 왜 정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보이지 않게 치우는 것이 정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정리는 나의 움직임, 즉 동선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밥그릇과 국그릇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손을 뻗으면 가장 쉽게 닿는 골든존에 있어야 합니다. 밥솥바로 위 상부장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밥을 푸고 국을 담는 일련의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불필요한 움직임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커피 머신이나 정수기 근처의 상부장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네, 바로 머그컵과 유리컵, 그리고 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입니다. 물을 마시고 커피를 내리고 약을 챙겨 먹는 모든 행동이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선을 고려한 수납의 첫걸음입니다. 코너에 위치한 상부장은 깊고 어두워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숨겨진 보물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전식 선반을 사용하면 깊숙한 곳의 물건도 손쉽게 꺼낼 수 있고, 바구니를 활용해 종류별로 물건을 담아두면 바구니채로 꺼내 쓸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공간을 죽은 공간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2부, 일상의 재발견, 버려지는 것들의 화려한 변신. 살림 고수들의 부엌에는 비싸고 특별한 정리 도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는 것들을 재활용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형 정리 도구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그중 단연으뜸은 바로 우유갑입니다. 네, 우리가 매일 마시고 버리는 그 평범한 우유갑입니다. 우유갑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후 적당한 높이로 잘라내면 아주 훌륭한 수납함이 됩니다. 기름병을 모아두어 기름때가 다른 곳에 묻는 것을 방지하거나 각종 소스병을 세워두거나 심지어 서랍처럼 만들어 작은 약이나 소품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우유갑은 얇고 가벼우면서도 의외로 튼튼해서 좁은 공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 압축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상부장 안쪽에 압축봉 하나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수납의 신세계가 열립니다. 가벼운 냄비 뚜껑을 걸거나 S자 고리를 이용해 조리도구를 매달거나 도마를 세워서 보관하는 등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벽에 못을 박지 않아도 되니 전셋집에서도 부담 없이 시도해볼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죠. 다 쓴 고무장갑의 튼튼한 손목 부분을 잘라 선반에 끼우면 훌륭한 거리가 되고, 서류를 보관하던 투명 파일 홀더는 비닐봉투를 뽑아 쓰는 디스펜서로 변신합니다. 이처럼 주변의 물건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부엌은 더욱 창의적이고 알뜰한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3부, 그릇과 컵의 질서, 쌓기, 세우기,
그리고 간격의 미약 상부장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그릇과 컵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상부장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용 빈도에 따른 배치입니다. 매일 쓰는 그릇은 손이 가장 잘 닿는 아래 칸 앞쪽에, 손님용 그릇이나 가끔 사용하는 그릇은 이 칸이나 안쪽에 배치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의외로 많은 집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매번 그릇을 꺼낼 때마다 다른 그릇들을 드러내야 하는 불편을 겪습니다. 포개어 쌓을 때는 종류별로, 크기별로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접시 선반이나 파일 꽂이를 활용하면 그릇을 세로로 수납할 수 있어 공간 효율이 높아지고 아래에 있는 접시를 꺼내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치 책꽂이에서 책을 뽑듯 원하는 접시만 쏙 꺼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컵을 수납할 때는 엇갈리게 놓아보세요. 한 줄은 바로 세우고 다음 줄은 엎어서 놓으면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더 많은 컵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와인잔처럼 섬세한 유리잔들은 물음표 모양의 나사형 고리를 상부장 인면에 박아 걸어두면 마치 근사한 와인바처럼 보이면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4부, 미니멀리즘과 삶, 비움의 미학과 나만의 원칙. 어떤 이들은 최소한의 물건만으로 살아가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합니다. 2명의 어른과 아이 1명. 이 세 식구가 사용하는 식기는 상부장 한 칸을 채 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밥을 해먹어도 그때그때 설거지를 하면 그릇 몇 개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손님 초대를 즐기고 여러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가정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그릇들이 필요하고 이는 결코 낭비가 아닌 정을 나누는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릇은 과감히 처분한다. 혹은 반찬통이 상부장에 비어 있으면 냉장고 속 반찬이 떨어졌다는 신호로 삼는다. 와 같은 자신만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좋은 마음으로 건네는 선물이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이 주시는 그릇이나 살림살이는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저는 꼭 필요한 물건만 두고 생활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의외로 상대방은 당신의 확고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정리란 결국 물건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정을 방문하며 상부장이라는 작은 공간 속에 담긴 다양한 삶의 지혜와 철학을 엿보았습니다. 우유값을 재활용하는 알뜰함에서부터 동선을 고려하는 과학적인 접근, 그리고 삶의 방식을 담아내는 미니멀리즘까지. 부엌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넘어 우리의 일상을 더욱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여러분의 상부장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오늘 들려드린 작은 아이디어들이 여러분의 부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즐거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정리된 부엌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부엌. 우리에게 부엌은 어떤 공간인가요?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던 사랑의 공간이자 매일 반복되는 설거지와 정리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가정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부엌은
우리의 애정과 살림살이를 모두 담기에 늘 조금은 부족하게 느껴지곤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곳은 바로 그 부엌의 하늘, 상부장입니다. 켜켜이 쌓인 그릇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컵들, 그리고 언젠가 쓰겠지 하며 넣어둔 수많은 물건들.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영감과 실용적인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간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살림 고수들의 지혜가 담긴 상부장 정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부 정리의 철학, 동선과 효율성. 우리는 먼저 왜 정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보이지 않게 치우는 것이 정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정리는 나의 움직임, 즉 동선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밥그릇과 국그릇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손을 뻗으면 가장 쉽게 닿는 골든존에 있어야 합니다. 밥솥바로 위 상부장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밥을 푸고 국을 담는 일련의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불필요한 움직임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커피 머신이나 정수기 근처의 상부장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네, 바로 머그컵과 유리컵, 그리고 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입니다. 물을 마시고 커피를 내리고 약을 챙겨 먹는 모든 행동이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선을 고려한 수납의 첫걸음입니다. 코너에 위치한 상부장은 깊고 어두워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숨겨진 보물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전식 선반을 사용하면 깊숙한 곳의 물건도 손쉽게 꺼낼 수 있고, 바구니를 활용해 종류별로 물건을 담아두면 바구니채로 꺼내 쓸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공간을 죽은 공간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2부, 일상의 재발견, 버려지는 것들의 화려한 변신. 살림 고수들의 부엌에는 비싸고 특별한 정리 도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는 것들을 재활용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형 정리 도구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그중 단연으뜸은 바로 우유갑입니다. 네, 우리가 매일 마시고 버리는 그 평범한 우유갑입니다. 우유갑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후 적당한 높이로 잘라내면 아주 훌륭한 수납함이 됩니다. 기름병을 모아두어 기름때가 다른 곳에 묻는 것을 방지하거나 각종 소스병을 세워두거나 심지어 서랍처럼 만들어 작은 약이나 소품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우유갑은 얇고 가벼우면서도 의외로 튼튼해서 좁은 공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 압축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상부장 안쪽에 압축봉 하나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수납의 신세계가 열립니다. 가벼운 냄비 뚜껑을 걸거나 S자 고리를 이용해 조리도구를 매달거나 도마를 세워서 보관하는 등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벽에 못을 박지 않아도 되니 전셋집에서도 부담 없이 시도해볼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죠. 다 쓴 고무장갑의 튼튼한 손목 부분을 잘라 선반에 끼우면 훌륭한 거리가 되고, 서류를 보관하던 투명 파일 홀더는 비닐봉투를 뽑아 쓰는 디스펜서로 변신합니다. 이처럼 주변의 물건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부엌은 더욱 창의적이고 알뜰한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3부, 그릇과 컵의 질서, 쌓기, 세우기, 그리고 간격의 미약. 상부장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그릇과 컵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상부장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용 빈도에 따른 배치입니다. 매일 쓰는 그릇은 손이 가장 잘 닿는 아래 칸 앞쪽에, 손님용 그릇이나 가끔 사용하는 그릇은 이 칸이나 안쪽에 배치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의외로 많은 집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매번 그릇을 꺼낼 때마다 다른 그릇들을 드러내야 하는 불편을 겪습니다. 포개어 쌓을 때는 종류별로, 크기별로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접시 선반이나 파일 꽂이를 활용하면 그릇을 세로로 수납할 수 있어 공간 효율이 높아지고 아래에 있는 접시를 꺼내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치 책꽂이에서 책을 뽑듯 원하는 접시만 쏙 꺼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컵을 수납할 때는 엇갈리게 놓아보세요. 한 줄은 바로 세우고 다음 줄은 엎어서 놓으면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더 많은 컵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와인잔처럼 섬세한 유리잔들은 물음표 모양의 나사형 고리를 상부장 인면에 박아 걸어두면 마치 근사한 와인바처럼 보이면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4부, 미니멀리즘과 삶, 비움의 미학과 나만의 원칙. 어떤 이들은 최소한의 물건만으로 살아가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합니다. 2명의 어른과 아이 1명. 이 세 식구가 사용하는 식기는 상부장 한 칸을 채 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밥을 해먹어도 그때그때 설거지를 하면 그릇 몇 개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손님 초대를 즐기고 여러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가정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그릇들이 필요하고 이는 결코 낭비가 아닌 정을 나누는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릇은 과감히 처분한다. 혹은 반찬통이 상부장에 비어 있으면 냉장고 속 반찬이 떨어졌다는 신호로 삼는다. 와 같은 자신만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좋은 마음으로 건네는 선물이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이 주시는 그릇이나 살림살이는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저는 꼭 필요한 물건만 두고 생활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의외로 상대방은 당신의 확고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정리란 결국 물건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정을 방문하며 상부장이라는 작은 공간 속에 담긴 다양한 삶의 지혜와 철학을 엿보았습니다. 우유값을 재활용하는 알뜰함에서부터 동선을 고려하는 과학적인 접근, 그리고 삶의 방식을 담아내는 미니멀리즘까지. 부엌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넘어 우리의 일상을 더욱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여러분의 상부장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오늘 들려드린 작은 아이디어들이 여러분의 부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즐거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정리된 부엌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부엌. 우리에게 부엌은 어떤 공간인가요?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던 사랑의 공간이자 매일 반복되는 설거지와 정리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가정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부엌은 우리의 애정과 살림살이를 모두 담기에 늘 조금은 부족하게 느껴지곤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곳은 바로 그 부엌의 하늘, 상부장입니다. 켜켜이 쌓인 그릇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컵들, 그리고 언젠가 쓰겠지 하며 넣어둔 수많은 물건들.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영감과 실용적인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간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살림 고수들의 지혜가 담긴 상부장 정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부 정리의 철학, 동선과 효율성. 우리는 먼저 왜 정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보이지 않게 치우는 것이 정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정리는 나의 움직임, 즉 동선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밥그릇과 국그릇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손을 뻗으면 가장 쉽게 닿는 골든존에 있어야 합니다. 밥솥바로 위 상부장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밥을 푸고 국을 담는 일련의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불필요한 움직임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커피 머신이나 정수기 근처의 상부장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네, 바로 머그컵과 유리컵, 그리고 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입니다. 물을 마시고 커피를 내리고 약을 챙겨 먹는 모든 행동이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선을 고려한 수납의 첫걸음입니다. 코너에 위치한 상부장은 깊고 어두워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숨겨진 보물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전식 선반을 사용하면 깊숙한 곳의 물건도 손쉽게 꺼낼 수 있고, 바구니를 활용해 종류별로 물건을 담아두면 바구니채로 꺼내 쓸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공간을 죽은 공간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2부 일상의 재발견, 버려지는 것들의 화려한 변신. 살림 고수들의 부엌에는 비싸고 특별한 정리 도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는 것들을 재활용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형 정리 도구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그중 단연으뜸은 바로 우유갑입니다. 네, 우리가 매일 마시고 버리는 그 평범한 우유갑입니다. 우유갑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후 적당한 높이로 잘라내면 아주 훌륭한 수납함이 됩니다. 기름병을 모아두어 기름때가 다른 곳에 묻는 것을 방지하거나 각종 소스병을 세워두거나 심지어 서랍처럼 만들어 작은 약이나 소품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우유갑은 얇고 가벼우면서도 의외로 튼튼해서 좁은 공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 압축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상부장 안쪽에 압축봉 하나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수납의 신세계가 열립니다. 가벼운 냄비 뚜껑을 걸거나 S자 고리를 이용해 조리도구를 매달거나 도마를 세워서 보관하는 등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벽에 못을 박지 않아도 되니 전셋집에서도 부담 없이 시도해볼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죠. 다 쓴 고무장갑의 튼튼한 손목 부분을 잘라 선반에 끼우면 훌륭한 거리가 되고, 서류를 보관하던 투명 파일 홀더는 비닐봉투를 뽑아 쓰는 디스펜서로 변신합니다. 이처럼 주변의 물건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부엌은 더욱 창의적이고 알뜰한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3부 그릇과 컵의 질서, 쌓기, 세우기, 그리고 간격의 미약. 상부장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그릇과 컵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상부장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용 빈도에 따른 배치입니다. 매일 쓰는 그릇은 손이 가장 잘 닿는 아래 칸 앞쪽에, 손님용 그릇이나 가끔 사용하는 그릇은
이 칸이나 안쪽에 배치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의외로 많은 집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매번 그릇을 꺼낼 때마다 다른 그릇들을 드러내야 하는 불편을 겪습니다. 포개어 쌓을 때는 종류별로, 크기별로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접시 선반이나 파일 꽂이를 활용하면 그릇을 세로로 수납할 수 있어 공간 효율이 높아지고 아래에 있는 접시를 꺼내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치 책꽂이에서 책을 뽑듯 원하는 접시만 쏙 꺼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컵을 수납할 때는 엇갈리게 놓아보세요. 한 줄은 바로 세우고 다음 줄은 엎어서 놓으면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더 많은 컵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와인잔처럼 섬세한 유리잔들은 물음표 모양의 나사형 고리를 상부장 인면에 박아 걸어두면 마치 근사한 와인바처럼 보이면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4부, 미니멀리즘과 삶, 비움의 미학과 나만의 원칙. 어떤 이들은 최소한의 물건만으로 살아가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합니다. 2명의 어른과 아이 1명. 이 세 식구가 사용하는 식기는 상부장 한 칸을 채 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밥을 해먹어도 그때그때 설거지를 하면 그릇 몇 개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손님 초대를 즐기고 여러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가정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그릇들이 필요하고 이는 결코 낭비가 아닌 정을 나누는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릇은 과감히 처분한다. 혹은 반찬통이 상부장에 비어 있으면 냉장고 속 반찬이 떨어졌다는 신호로 삼는다. 와 같은 자신만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좋은 마음으로 건네는 선물이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이 주시는 그릇이나 살림살이는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저는 꼭 필요한 물건만 두고 생활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의외로 상대방은 당신의 확고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정리란 결국 물건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정을 방문하며 상부장이라는 작은 공간 속에 담긴 다양한 삶의 지혜와 철학을 엿보았습니다. 우유값을 재활용하는 알뜰함에서부터 동선을 고려하는 과학적인 접근, 그리고 삶의 방식을 담아내는 미니멀리즘까지. 부엌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넘어 우리의 일상을 더욱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여러분의 상부장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오늘 들려드린 작은 아이디어들이 여러분의 부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즐거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정리된 부엌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부엌. 우리에게 부엌은 어떤 공간인가요?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던 사랑의 공간이자 매일 반복되는 설거지와 정리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가정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부엌은 우리의 애정과 살림살이를 모두 담기에 늘 조금은 부족하게 느껴지곤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곳은 바로 그 부엌의 하늘, 상부장입니다. 켜켜이 쌓인 그릇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컵들, 그리고 언젠가 쓰겠지 하며 넣어둔 수많은 물건들.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영감과 실용적인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간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살림 고수들의 지혜가 담긴 상부장 정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부 정리의 철학, 동선과 효율성. 우리는 먼저 왜 정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보이지 않게 치우는 것이 정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정리는 나의 움직임, 즉 동선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밥그릇과 국그릇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손을 뻗으면 가장 쉽게 닿는 골든존에 있어야 합니다. 밥솥바로 위 상부장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밥을 푸고 국을 담는 일련의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불필요한 움직임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커피 머신이나 정수기 근처의 상부장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네, 바로 머그컵과 유리컵, 그리고 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입니다. 물을 마시고 커피를 내리고 약을 챙겨 먹는 모든 행동이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선을 고려한 수납의 첫걸음입니다. 코너에 위치한 상부장은 깊고 어두워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숨겨진 보물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전식 선반을 사용하면 깊숙한 곳의 물건도 손쉽게 꺼낼 수 있고, 바구니를 활용해 종류별로 물건을 담아두면 바구니채로 꺼내 쓸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공간을 죽은 공간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2부, 일상의 재발견, 버려지는 것들의 화려한 변신. 살림 고수들의 부엌에는 비싸고 특별한 정리 도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는 것들을 재활용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형 정리 도구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그중 단연으뜸은 바로 우유갑입니다. 네, 우리가 매일 마시고 버리는 그 평범한 우유갑입니다. 우유갑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후 적당한 높이로 잘라내면 아주 훌륭한 수납함이 됩니다. 기름병을 모아두어 기름때가 다른 곳에 묻는 것을 방지하거나 각종 소스병을 세워두거나 심지어 서랍처럼 만들어 작은 약이나 소품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우유갑은 얇고 가벼우면서도 의외로 튼튼해서 좁은 공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 압축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상부장 안쪽에 압축봉 하나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수납의 신세계가 열립니다. 가벼운 냄비 뚜껑을 걸거나 S자 고리를 이용해 조리도구를 매달거나 도마를 세워서 보관하는 등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벽에 못을 박지 않아도 되니 전셋집에서도 부담 없이 시도해볼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죠. 다 쓴 고무장갑의 튼튼한 손목 부분을 잘라 선반에 끼우면 훌륭한 거리가 되고, 서류를 보관하던 투명 파일 홀더는 비닐봉투를 뽑아 쓰는 디스펜서로 변신합니다. 이처럼 주변의 물건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부엌은 더욱 창의적이고 알뜰한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3부, 그릇과 컵의 질서, 쌓기, 세우기, 그리고 간격의 미약. 상부장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그릇과 컵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상부장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용 빈도에 따른 배치입니다. 매일 쓰는 그릇은 손이 가장 잘 닿는 아래 칸 앞쪽에, 손님용 그릇이나 가끔 사용하는 그릇은 이 칸이나 안쪽에 배치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의외로 많은 집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매번 그릇을 꺼낼 때마다 다른 그릇들을 드러내야 하는 불편을 겪습니다.
포개어 쌓을 때는 종류별로, 크기별로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접시 선반이나 파일 꽂이를 활용하면 그릇을 세로로 수납할 수 있어 공간 효율이 높아지고 아래에 있는 접시를 꺼내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치 책꽂이에서 책을 뽑듯 원하는 접시만 쏙 꺼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컵을 수납할 때는 엇갈리게 놓아보세요. 한 줄은 바로 세우고 다음 줄은 엎어서 놓으면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더 많은 컵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와인잔처럼 섬세한 유리잔들은 물음표 모양의 나사형 고리를 상부장 인면에 박아 걸어두면 마치 근사한 와인바처럼 보이면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4부, 미니멀리즘과 삶, 비움의 미학과 나만의 원칙. 어떤 이들은 최소한의 물건만으로 살아가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합니다. 2명의 어른과 아이 1명. 이 세 식구가 사용하는 식기는 상부장 한 칸을 채 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밥을 해먹어도 그때그때 설거지를 하면 그릇 몇 개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손님 초대를 즐기고 여러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가정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그릇들이 필요하고 이는 결코 낭비가 아닌 정을 나누는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릇은 과감히 처분한다. 혹은 반찬통이 상부장에 비어 있으면 냉장고 속 반찬이 떨어졌다는 신호로 삼는다. 와 같은 자신만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좋은 마음으로 건네는 선물이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이 주시는 그릇이나 살림살이는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저는 꼭 필요한 물건만 두고 생활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의외로 상대방은 당신의 확고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정리란 결국 물건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정을 방문하며 상부장이라는 작은 공간 속에 담긴 다양한 삶의 지혜와 철학을 엿보았습니다. 우유값을 재활용하는 알뜰함에서부터 동선을 고려하는 과학적인 접근, 그리고 삶의 방식을 담아내는 미니멀리즘까지. 부엌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넘어 우리의 일상을 더욱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여러분의 상부장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오늘 들려드린 작은 아이디어들이 여러분의 부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즐거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정리된 부엌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부엌. 우리에게 부엌은 어떤 공간인가요?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던 사랑의 공간이자 매일 반복되는 설거지와 정리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가정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부엌은 우리의 애정과 살림살이를 모두 담기에 늘 조금은 부족하게 느껴지곤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곳은 바로 그 부엌의 하늘, 상부장입니다. 켜켜이 쌓인 그릇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컵들, 그리고 언젠가 쓰겠지 하며 넣어둔 수많은 물건들.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영감과 실용적인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간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산림 고수들의 지혜가 담긴 상부장 정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부 정리의 철학, 동선과 효율성. 우리는 먼저 왜 정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보이지 않게 치우는 것이 정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정리는 나의 움직임, 즉 동선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밥그릇과 국그릇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손을 뻗으면 가장 쉽게 닿는 골든존에 있어야 합니다. 밥솥 바로 위 상부장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밥을 푸고 국을 담는 일련의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불필요한 움직임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커피 머신이나 정수기 근처의 상부장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네, 바로 머그컵과 유리컵, 그리고 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입니다. 물을 마시고 커피를 내리고 약을 챙겨 먹는 모든 행동이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선을 고려한 수납의 첫걸음입니다. 코너에 위치한 상부장은 깊고 어두워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숨겨진 보물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전식 선반을 사용하면 깊숙한 곳의 물건도 손쉽게 꺼낼 수 있고, 바구니를 활용해 종류별로 물건을 담아두면 바구니채로 꺼내 쓸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공간을 죽은 공간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2부, 일상의 재발견, 버려지는 것들의 화려한 변신. 산림 고수들의 부엌에는 비싸고 특별한 정리 도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는 것들을 재활용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형 정리 도구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그중 단연으뜸은 바로 우유갑입니다. 네, 우리가 매일 마시고 버리는 그 평범한 우유갑입니다. 우유갑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후 적당한 높이로 잘라내면 아주 훌륭한 수납함이 됩니다. 기름병을 모아두어 기름때가 다른 곳에 묻는 것을 방지하거나 각종 소스병을 세워두거나 심지어 서랍처럼 만들어 작은 약이나 소품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우유갑은 얇고 가벼우면서도 의외로 튼튼해서 좁은 공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 압축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상부장 안쪽에 압축봉 하나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수납의 신세계가 열립니다. 가벼운 냄비 뚜껑을 걸거나 S자 고리를 이용해 조리도구를 매달거나 도마를 세워서 보관하는 등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벽에 못을 박지 않아도 되니 전셋집에서도 부담 없이 시도해볼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죠. 다 쓴 고무장갑의 튼튼한 손목 부분을 잘라 선반에 끼우면 훌륭한 거리가 되고, 서류를 보관하던 투명 파일 홀더는 비닐봉투를 뽑아 쓰는 디스펜서로 변신합니다. 이처럼 주변의 물건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부엌은 더욱 창의적이고 알뜰한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3부, 그릇과 컵의 질서, 쌓기, 세우기, 그리고 간격의 미약. 상부장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그릇과 컵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상부장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용 빈도에 따른 배치입니다. 매일 쓰는 그릇은 손이 가장 잘 닿는 아래 칸 앞쪽에, 손님용 그릇이나 가끔 사용하는 그릇은 이 칸이나 안쪽에 배치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의외로 많은 집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매번 그릇을 꺼낼 때마다 다른 그릇들을 드러내야 하는 불편을 겪습니다. 포개어 쌓을 때는 종류별로, 크기별로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접시 선반이나 파일 꽂이를 활용하면 그릇을 세로로 수납할 수 있어 공간 효율이 높아지고
아래에 있는 접시를 꺼내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치 책꽂이에서 책을 뽑듯 원하는 접시만 쏙 꺼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컵을 수납할 때는 엇갈리게 놓아보세요. 한 줄은 바로 세우고 다음 줄은 엎어서 놓으면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더 많은 컵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와인잔처럼 섬세한 유리잔들은 물음표 모양의 나사형 고리를 상부장 입면에 박아 걸어두면 마치 근사한 와인바처럼 보이면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4부, 미니멀리즘과 삶, 비움의 미학과 나만의 원칙. 어떤 이들은 최소한의 물건만으로 살아가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합니다. 2명의 어른과 아이 1명. 이 세 식구가 사용하는 식기는 상부장 한 칸을 채 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밥을 해먹어도 그때그때 설거지를 하면 그릇 몇 개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손님 초대를 즐기고 여러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가정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그릇들이 필요하고 이는 결코 낭비가 아닌 정을 나누는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릇은 과감히 처분한다. 혹은 반찬통이 상부장에 비어 있으면 냉장고 속 반찬이 떨어졌다는 신호로 삼는다. 와 같은 자신만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좋은 마음으로 건네는 선물이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이 주시는 그릇이나 살림살이는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저는 꼭 필요한 물건만 두고 생활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의외로 상대방은 당신의 확고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정리란 결국 물건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정을 방문하며 상부장이라는 작은 공간 속에 담긴 다양한 삶의 지혜와 철학을 엿보았습니다. 우유값을 재활용하는 알뜰함에서부터 동선을 고려하는 과학적인 접근, 그리고 삶의 방식을 담아내는 미니멀리즘까지. 부엌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넘어 우리의 일상을 더욱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여러분의 상부장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오늘 들려드린 작은 아이디어들이 여러분의 부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즐거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정리된 부엌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부엌. 우리에게 부엌은 어떤 공간인가요?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던 사랑의 공간이자 매일 반복되는 설거지와 정리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가정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부엌은 우리의 애정과 살림살이를 모두 담기에 늘 조금은 부족하게 느껴지곤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곳은 바로 그 부엌의 하늘, 상부장입니다. 켜켜이 쌓인 그릇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컵들, 그리고 언젠가 쓰겠지 하며 넣어둔 수많은 물건들.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영감과 실용적인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간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살림 고수들의 지혜가 담긴 상부장 정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부 정리의 철학, 동선과 효율성. 우리는 먼저 왜 정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보이지 않게 치우는 것이 정리의 전부가 아닙니다.